경남도 의료원 진주병원 신축 안건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번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우주항공청을 필두로 이 지역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3수 끝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는 2월 7일 시행되는 경상국립대 제12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인 신용민, 김상민, 권진애 교수가 정책 토론을 벌였습니다. 정책 토론회는 30일 1차를 시작으로 2월 5일까지 4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명품 섬으로 선정된 신수도, 트레킹 명소로도 주목받고 있는데 최근 선착장, 세단장 등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농업 부산물 처리에 유충을 활용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리모 곤충인 동해 등의 유충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설경을 감상하기 위한 겨울 산행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기온 저하에 따른 저체온증이나 비탈에서 미끄럼 사고 등 안전사고도 빈번한 계절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경남도 의료원 진주병원 신축 안건이 29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설립 위치와 적자 운영 가능성 등을 이유로 진주병원 설립에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어떻게 통과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진주시 정초면 항공국가산업단지 내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 진주병원. 총 사업비 1,500여억 원 규모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과 11월 도의회 상임위에서 해당 병원의 부지 매입 및 신축에 관한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사업 추진 적정성과 적자 운영 최소화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 29일 열린 제410회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해당 안건이 다시 상정됐는데 앞서 보류했던 때와 달라진 점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에서도 지금 두 번이나 보류를 시켰습니다. 정말로 이 대책이 없어서 그런 건지 대책을 못 찾아서 그런 건지 상당히 제 입장에서도 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제시된 내용이 대부분 적자 문제에 맞춰져 있어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적자에 대한 불안 요소가 없지 않지만 이건 단지 미시적인 경제 부분에 한해서 좀 나온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시적인 부분만 한해서 생각지 말고 조금 더 거시적인 부분이라든지. 다만 경남도가 적자를 최소화하고 접근성을 늘리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조건 아래 안건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공공의료 본연의 목적과 우주항공청을 필두로 한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공공병원 설립을 더 이상 미룰 순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향후 사천시에 위치하게 될 우주항공청 개청,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등으로 인근의 인구 유입은 물론 관련 사업체의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바 세 차례에 걸친 상정 끝에 드디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진주병원. 오는 1일 열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이르면 4월쯤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사천엔 대한민국 10대 명품섬으로 선정된 신수도가 있죠. 사방으로 탁 트인 바다를 볼 수 있어 트레킹 명소로 꼽히는데요. 최근 이곳에 선착장이 꾸며지는 등 관광 개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천포항에서 100길로 10여 분을 가면 만나는 섬 신수도. 선착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광활한 바다 위를 수놓는 조각섬과 어선을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멀리로는 삼천포항과 와룡산까지 조망할 수 있습니다. 그 풍경이 길 곳곳에 그려진 벽화와 조화를 이룹니다. 섬 반대편에 다다르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몽돌이 가득한 해변과 하루 2번 바닷길이 열려 모세의 기적을 연상케 한다는 추섬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섬 서남부 쪽에 위치한 해시계가 특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약 12km에 이르는 일주도로가 전체가 다 바다 조명이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서 보면은 멀리 우리 사랑도, 수도, 올망졸망한 섬들뿐만 아니라
남해안권 관광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경남도. 대한민국 10대 명품 섬으로 선정된 신수도에서도 관광 개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선착장에 보도블럭을 깔고 쉼터를 가꾸는 등 신수항 관문 세단장에 나선 겁니다. 교회 아래 절벽으로는 신수도 특산물인 조개와 문어 등이 그려진 벽화로 채워져 있습니다. 반대편으로는 야간 조명이 설치된 전망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행안부의 섬 발전 특성화 사업 공모에도 선정됐는데 섬 주민이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됩니다. 특성화 사업은 9개년 동안 4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역량 기반 조성이라 보시면 되고 2단계는 주력 분야, 3단계는 그 주력 분야에 대한 확장 연계, 4단계는 자립할 수 있는 역량 조성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천에서 가장 큰 유인도이자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트레킹 명소로 꼽히는 신수도. 관광 자원이 개발되며 매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진주시 산불 대응센터가 30일 문을 열었습니다. 월화산 숲속의 진주 일원에 조성된 산불 대응센터에는 국도비를 포함해 모두 10억 원이 투입됐으며 건물 2동과 연면적 279제곱미터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센터에는 산불 진화대원 대기실과 샤워실, 식당, 산불 진화 차량 주차 시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박정열 국민의힘 사천 남해하동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사천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30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를 지역 특화형 일자리로 돌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우주항공 중소벤처기업 육성타운 조성과 남강댐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사천국제공항과 우주항공 특성화대학 설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지역에는 남부내륙철도 진주 삼천포 연장과 삼천포항 복합 개발, 사천시립 역사박물관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제12대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선거는 신용민, 김상민, 권진애 후보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통합대학 출범 후 치러지는 첫 선거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30일 후보자들이 첫 정책 토론회를 갖고 출마의 변과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경상대와 경남과기대가 합쳐진 통합대학 경상국립대학교. 새로운 총장을 뽑기 위해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과 공약을 듣는 첫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제12대 경상국립대 총장 임명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에는 기호 1번 신용민 교수와 기호 2번 김상민 교수, 기호 3번 권진애 교수 총 3명이 출마했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신용민 후보는 도고동문학과 교수로 경상국립대 교학부총장과 교무처장을 역임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미래를 개척하는 열린 교육,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연구, 행복한 삶과 이를 책임지는 복지 경영, 지역을 품고가는 동반 성장을 꼽았습니다. 저는 GNU 가족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소통과 화합, 신뢰를 바탕으로 청룡처럼 비상하는 경상국립대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기호 2번 김상민 후보는 지역 시스템공학과 교수로 경상국립대 기획처장과 USG 플랫폼 운영본부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김상민 후보는 교육과 연구, 행정, 지역과 공간, 복지를 제고시키겠다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은 새로운 기회에 놓여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라이즈, 교육발전 특구 등 그동안 축적한 우리 대학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야 할 시기입니다. 기호 3번 권진애 후보는 항공우주 및 소프트웨어 공학부 교수로 경상국립대 기획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우주항공 정책포럼 공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권 후보는 혁신하는 대학, 성장하는 대학, 행복한 대학으로 거점 국립대 탑3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누가 GNU라는 그 함을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후보 권진애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따뜻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첫 토론회에서 각자 비전을 발표하고 다른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한 후보자들은 오는 2월 1일 칠암 캠퍼스에서 오전과 오후 2차례, 5일에는 가자 캠퍼스에서 토론회를 더 갖게 됩니다. 통합대학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
학내 구성원들의 표심이 누구에게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30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공단 창립과 지방 이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창립 45주년과 지방 이전 10주년을 기념하는 엠블럼과 슬로건이 공개됐으며 공단의 사회공헌 활동 실적 보고와 복지시설 기부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같은 날 진주시와는 혁신도시 내 정원 조성을 통해 탄소 중립 활동을 실천하는 진주혁신 그린도시 10+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이 30일 설 명절을 맞이해 지역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기관 임직원들은 진주 중앙시장을 찾아 지역 특산품 약 3,700만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구매된 특산품 일부는 진주 푸드마켓을 통해 지역사회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되고 나머지는 전국 사회복지시설 16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KTL은 지난 2015년부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누적 구매 금액은 약 12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김세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KTL은 앞으로도 잊지 않고 명절마다 이곳 진주시장을 찾아서 상인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항상 저희 KTL을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신선 농산물 수출 지역인 서부 경남 지역. 다양한 작물이 대량 재배되고 있지만 그만큼 넘쳐나는 농업 부산물 처리가 골칫거리인데요. 경남도 농업기술원이 양파를 시작으로 해 이 농업 부산물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산일보 김윤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윤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농기원이 여러 작물 중에서도 이 양파를 선정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경남도는 양파 주산지입니다. 지난해 기준 26만 톤의 양파를 생산했는데요. 전국 생산량인 117만 톤의 22%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생산량과 품질 모두 상승했는데요. 한 해 농사는 마쳤지만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수확한 양파 보관과 이 농업 부산물 처리 문제인데요. 양파는 저장 중 부패 등으로 상품 가치가 떨어져 8% 정도를 폐기하는데 이 농가 소득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농업 부산물 처리에 따른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합니다. 지난해 기준 경남의 저장 양파는 약 13만 톤으로 이 가운데 상품 가치가 없어 폐기되는 양파는 1만 톤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말씀처럼 꽤 많은 양이 폐기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처리한다는 겁니까? 네, 경남도 농업기술원이 생각하는 방법은 동해 등의 유충을 활용한 자원순환 기술 개발입니다. 네, 언급해주신 동해 등해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동해 등해류는 전 세계적으로 약 1,500종이 서식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구속 14종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종인 아메리카 동해 등해는 이 동해 등해과 파리목의 곤충이고 전 세계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요. 파리와는 달리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유충은 남은 음식물, 가축 분뇨, 농업 부산물 등 유기물을 모두 섭식하고 유충 자체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어류, 조류, 그리고 반려동물 등의 사료로 이용됩니다. 여기에 분변토는 비료로 활용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네, 한마디로 벌레를 이용해 농업 부산물을 처리한다는 건데 양파 외의 작물에도 활용이 가능한 걸까요?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양파 연구 이후 내년에는 사과즙을 짜고 남은 사과박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최종적으로 경남의 농업 부산물을 동해 등의 유충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김윤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친환경 자원 순환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돼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부 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진주시가 지난달 문을 연 사봉 농공단지 구내식당을 찾아 운영상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30일 사봉 밥집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입주 기업체 대표와 사봉면 사무소 직원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진주시는 사봉 농공단지 인근에 식당이 없다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00여 명 수용이 가능한 구내 식당을 구축하고 입주기업체 협의회 위탁 운영을 맡긴 바 있습니다. 진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 강화 교육이 30일 열렸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를 역임한 성재 강사가 참여해 시민참여단 역할과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강의를 펼쳤습니다. 지난해 8월 모집돼 활동을 시작한 제3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안전과 일자리, 돌봄, 사회활동 등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이 사천에서 층간소음으로 다투다 이웃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30일 발부했습니다. 사건 피해자는 지난 28일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건물에서 위층에 살고 있던 30대 여성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한 뒤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1.9톤급 모터보트가 사천시 늑도동 해상에서 좌초됐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사천 해경은 30일 오후 2시 30분쯤 사천시 늑도동 학섬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사고 보트는 오전 9시쯤 남해군 창선면에서 레저 활동을 위해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선박에 7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전원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동군이 전략작물 직불제 접수를 2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논 이용률을 높이고 농업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논에 동계작물 또는 하계작물을 재배하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계작물인 밀과 보리, 조사료를 재배하면 헥타르당 50만 원, 하계작물인 논콩과 가루쌀은 헥타르당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직불제 접수는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동계작물은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진주문화원에서 2024년도 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강기간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며 모집 과목은 전통무용과 사군자, 하모니카, 다도 등 28과목입니다. 수강 희망자는 오는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진주문화원 사무국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스튜디오 포커스 이번 시간엔 겨울 산행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설경 감상을 위해 산행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겨울은 저체온증과 낙상, 조난 등 산악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올해 함양 남덕유산에서 2건의 산악사고가 확인됐는데요. 지난 20일엔 산 정상 부근에서 60대 여성이 호흡곤란 등 저체온증 증세를 보여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17일엔 등산을 하던 50대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안타깝게도 끝내 숨졌습니다. 안전한 겨울 산행을 위해 숙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르려는 산과 일대의 날씨, 코스 이용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기상정보와 실시간 영상, 탐방로 통제 정보, 입산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겨울엔 급격한 기온 저하에 따른 저체온증과 바위 계단에서의 미끄럼 사고 위험이 비교적 클 수밖에 없는데요. 복장은 얇은 옷을 여러 겹 준비해 상황에 따라 입고 벗는 것이 체온 유지에 효과적이고 장갑과 담요, 손난로, 따뜻한 음료 등도 함께 가져가면 더욱 좋습니다. 등산화와 등산 스틱, 아이젠 등 접지력을 높여주는 장구류와 시야 확보용 랜턴, 여분의 건전지 구비도 필수입니다. 또 본격적인 산행에 앞서 근육과 인대가 다치지 않도록 충분히 스트레칭 해주어야 합니다. 눈이 내리면 등산로 파악이 어려워 자칫 길을 잃기도 하는데요. 산행을 멈추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거나 근처 국가지점번호 팻말을 확인해 119에 신고한 뒤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몸을 계속해서 움직여줘야 합니다. 눈 구경을 위해 등산 수요가 느는 겨울철,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위해선 안전수칙 숙지와 꼼꼼한 준비가 뒷받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포커스 하주입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는데요. 한편 겨울 시설 재배는 낮에는 환기를, 밤에는 보온에 유의하며 토양 수분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1mm 미만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진주 2도, 사천 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0도에서 1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세종과 광주는 오전 한때, 부산과 제주는 종일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침 기온은 세종 영하 1도, 부산 6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제주의 최고 기온은 15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내내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새물, 만조 시각은 낮 12시 4분, 간조 시각은 저녁 6시 1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행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잠시 주춤하며 구름 많은 날씨 보이다가 일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실크에서 추출한 천연 단백질과 커피 원두의 만남, 이른바 실크 커피를 우리나라를 넘어 대만 커피 시장에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실크 커피는 대만인들의 입맛도 저격하며 K-커피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대만에서 열린 실크 커피 시험회에서 현지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2023년도 8월, 11월 2회에 걸쳐 수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실크연구원에서는 진주 실크가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발맞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진주 실크 업체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